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용선생입니다. 네, 여러분 정서연기 많이 해보셨나요? 네, 정서연기란 즉 흔히들 말하는 감정연기를 말하는 건데, 감정연기란 뭐 울분에 차 있거나 화가 잔뜩 나서 토해내듯 연기를 하는 것들을 주로 감정연기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흔히들 말하는 걸로는 이제 눈물연기라고 하잖아요. 눈물연기, 그죠? 눈물연기라, 눈물 연기라는 게 뭐 흘리는 게 재주가 될 수 있습니다만, 배우들이 연기를 할 때 저 사람이 뭐 눈물을 흘렸다 안 흘렸다, 정말 진짜로 흘렸다 안 흘렸다, 그런 것들로 그러니까 배우의 연기를 뭐 잘한다 못한다 판단을 하는 그런 척도가 되어버리니까, 몇몇 배우분들은 그런 정서 연기를 할 때, 눈물 연기, 감정 연기를 할 때 꼭 눈물을 흘려야 한다는 강박이 있습니다. 부담이 있기도 하고요. 또 연기 레슨 듣는 학생들과 좀 몇몇 학생들과 대화를 해보면, 정서 연기, 즉 감정 연기를 잘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되게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연기 화술과 관련된 감정 연기를 잘 하려면 어떤 걸 해야 할지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서 연기, 즉 감정 연기를 할 때 자주 하는 실수들 두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 무조건 소리부터 지릅니다. 두 번째, 대사 하나하나 뱉을 때 그 정서가 올 때까지 기다립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 중에 하나라도 해당이 된다면 이번 이 강의를 끝까지 들어보시면 정말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우선 첫 번째 사례에선 소리를 지르면 안에서 무언가 일어나는 듯한 기분이 들거든요. 실제로 일어나기도 하고요. 소리도 행동의 일종이다 보니까 무언가 감정적인 표현이나 신체적 표현이 부족할 때 간혹 소리를 지르라고도 합니다. 하지만 소리만 지르면 사실 문제인 거예요. 목도 쉬고요. 진짜 정서를 느끼기보단 본인이 약간 속 시원한 거에 만족할 수 있어요. 소리를 지르면 속 시원하고 뭔가 큰 걸 한 것 같은 그 기분에 취해서, 그 시원한 기분이 좋아서 소리를 지를 때도 있죠. 그리고 그것들 때문에 정서를 내가 느끼고 있다라고 착각을 하는 거거든요. 두 번째는요, 대사를 하나하나 뱉을 때마다 정서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 이런 사례는 우선 대사가 가지고 있는 충동을 생각하기보단 인물이 느끼고자 하는 부분들을 열심히 충동을 펌프질하는 경우들인 거죠.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보통 이렇게 정서 연기를 할 때 흔히 하는 실수 두 가지를 알아봤는데요. 그럼 이제 감정 연기, 정서 연기를 할 때 뭘 신경 써야 하는 건데? 라고 물어보실 겁니다. 정서 연기를 할 때, 감정 연기를 할 때 집중을 잘해서 감정을 잘 느끼고 표현하는 방법은 바로 대사와 대사 사이의 공백을 최대한 많이 느껴보는 겁니다. 그거를 이제 비트라고도 하잖아요. 행동이 갑자기 바뀌거나 무언가 대사로서 충동이 느껴졌을 때 변화하는 것들을 비트라고 하는데, 그 비트를 대사와 대사 사이의 공백을 최대한 겪어주면서 무대 위에 내가 존재하고 있다는 걸 느껴보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보통 호흡으로 공백을 두라고 하거든요. 근데 보통 공백을 두라 하면요, 바로 대사를 습관대로 막 뱉어버리는 게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과정을 통해서 무대 위에서 오랫동안 버티는 것들을 먼저 해야 합니다. 느끼는 것도 바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대 위에서 오랫동안 내가 억지로 충동을 펌프질하지 않아도, 막 소리 지르지 않아도 이 공간에 내가 나를, 오로지 이런 것들을 느껴보면서 호흡을 조금만 살짝 숨을 쉬면서 대사와 대사 그 사이에 공백을 최대한 느껴보면서 내가 존재하는 걸 느껴보세요. 그러다 보면 정서 연기, 감정 연기가 좀 잘 될 거예요. 그러면 뭐 존재하는 것만 느끼면 되냐? 아니죠. 이렇게 대사를 뱉기 전에 인위적으로 호흡의 잔잔함을 가지며 오래 버티고 있으면 두 가지의 자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는요, 인물로서 다음 말을 할 때 내 마음과 말이 정리돼서 나오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대사의 행동 동사들이 보이는 거죠. 뭐 간절하거나 화나거나 부탁하거나 애원하거나 등등. 인물이라면 이 말을 왜 상대방에게 할지에 대해 생각을 해본다면 자연스레 느껴지는 것들이 이제 보이는 거예요. 인물이라면 이 말을 왜 할지, 왜 상대방에게 할지 생각해 본다면 자연스레 느껴지는 것들을 말하는 거거든요. 헤러드 거스킨의 연기하지 않은 연기를 읽어보시면
지면에서 떼어놓기라는 말을 되게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많이 들어보셨죠? 말 그대로 대본을 천천히 읽으며 대사를 읽을 때 느껴지는 1차원적인 충동, 대사가 갖고 있는 성질, 이미지 등등을 생각할 여유를 주면서 차근차근 곱씹어 보면서 대사를 뱉는 것을 지면에서 떼어놓기라고 합니다. 대사와 대사 사이의 공백을 충분히 느낄 수 있는 방법인데요. 바로 이 방법을 써보는 거예요. 공백을 충분히 느껴보고 대사를 뱉어보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뭔가 일어나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아, 잠깐. 꼭 천천히 곱씹으며 읽는 게 지면에서 떼어놓기가 아니에요. 그거는 첫 번째 단계이고요. 막 화를 내며 대사를 하거나 투정을 부리면서 대사하거나 등등 여러 방법으로 연기해보는 버릇을 들여서 대사가 갖고 있는 어떤 여러 가지 가능성들을 열어두는 작업을 지면에서 떼어놓기라고 해요. 그래서 천천히 읽는 것을 지면에 떼어놓기로 생각하지 마시고 대사를 보면 느껴지는 것들을 마구마구 뱉어보는, 그래서 내 안에 다양한 것들을 표현해보는 것들을 지면에서 떼어놓기를 하니까 꼭 천천히 읽는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대사를 보면서 부르면서 대사도 해보고 막 소리 지르면서 해보고 웃으면서 대사도 해보고 다양하게 변주해가면서 대사를 해보세요. 그게 바로 해럴드 거스킨이 말하는 지면에서 떼어놓기입니다. 근데 그 전에 대사와 대사 사이의 공백을 충분히 느끼면서 대사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표현들의 가능성을 먼저 열어보는 거죠. 이거를 대사에 적용을 한다 그러면은 짧게 보여드리자면 난 모르겠다. 모르겠어. 이렇게 갈 수 있는 겁니다. 그 정서에 맞는 호흡이 있어요. 그래서 그 호흡을 찾으면 여러분들의 연기는 정말 많이 성장할 겁니다. 마무리. 자, 여러분. 자, 어떠신지요? 이미지를 머리에 그려서 그것에 맞는 호흡. 연기에서의 대사와 대사 사이의 공백은 그 인물이 느끼고 있는 정서에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호흡들을 마셔보면 여러분들 연기에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눈물에 집착하지 마세요. 대사 안에 있는 충동을, 번뜩임을 찾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연기는 정말 많이 달라지실 겁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도 더 유익한 영상 찍어서 여러분들께 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